지금 글로벌 전력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변압기 산업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관세 20%를 물어도 먼저 계약하겠다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한국 변압기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일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고 노후 전력망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목의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력 패권을 뒤흔든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왜 의리였던 산업이 갑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변압기 산업은 조용한 인프라 산업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주목받지도 않았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이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변압기는 그저 전기를 올리고 내리는 보조 설비로 인식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구조 속에서 가격 경쟁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미국과 유럽의 강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은 그 틈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산업의 본질은 수작업이 많고 숙련공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설계부터 조립, 시험까지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숙련공 한 명을 키우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품질 인증과 납품 실적이 없으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산업은 이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산업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언제든 병목이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외부 충격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전역에 설치된 변압기의 약 70%가 2000년 전후에 설치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평균 수명은 30년 안팎이었습니다. 대규모 교체 시점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AI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백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집약적으로 소비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변압기와 배전반, 개폐기가 대량으로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확산까지 겹쳤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생산이 일정하지 않아 저장과 송전 과정에서 변전 설비가 필수였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변압기를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지연이 현실이 됐고 글로벌 전력 기업들이 공급사를 찾아 동분서주했습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압기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 재건과 AI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격상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곧바로 확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 호황이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공장을 증설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입하면 가격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수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공급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해석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내부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단순한 대량 생산품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설계 능력과 축적된 레퍼런스가 필요했습니다. 납품 경험이 없으면 발주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숙련공을 단기간에 양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늘려도 인증과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산업은 속도로 해결되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신뢰가 자산이었습니다. 결국 의문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구조가 단기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 전환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등장했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이 부각됐습니다. AI 혁명은 반도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조명됐습니다.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레퍼런스, 품질 인증과 납기 신뢰가 축적돼 있었습니다.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본질이 명확해졌습니다. 공급이 희소하면 가격 결정력이 생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테마가 선언되는 순간 산업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을이 아니라 협상력을 가진 주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관세였습니다. 과거라면 수출 기업이 부담했을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습니다. 글로벌 발주처가 먼저 납기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관세 18%에서 20%를 수입업자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협상력이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고객을 선별해 계약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순간은 안전한 세계와의 결별이었습니다. 변압기 산업은 조용한 조연에서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재편의 중심 무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납품 경쟁이 아니라 전력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했습니다. AI 기업들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기반으로 장기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전력 회사들은 노후 설비 교체를 서둘렀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변전 설비 발주를 늘렸습니다. 반면 글로벌 경쟁사들은 현지 생산 한계와 인력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기술 인증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고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납기 보장과 품질 신뢰를 앞세워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생산 능력 확충과 인력 양성, 현지 공장 가동률 향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도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 기업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일부였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 재평가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산업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에서 시험을 받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지표가 호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주잔고는 빠르게 늘었고 글로벌 발주 문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일시적 사이클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8년 미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2%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디지털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지점이 이야기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변압기 산업은 단기 수혜 업종이 아니라 장기 전략 산업으로 재정이 됐습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공급은 쉽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이 균형의 변화가 시장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인공의 정체성도 바뀌었습니다.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재편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심화됐습니다. 숙련공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공장을 지어도 최대 가동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납기 압박은 거세졌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도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발주처는 안정성과 가격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한계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수요 폭증은 기회이면서도 부담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품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 사고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국면은 산업의 체력을 시험하는 단계였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유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실현의 순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익률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석은 다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제약은 단기 리스크가 아니라 장기 가격 결정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23%를 넘겼고 일부에서는 25%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제조업에서 보기 드문 수익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던 산업이 갑의 위치로 이동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던 공급 병목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뒤 구조적 강점을 재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는 수년에 걸친 프로젝트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정책적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산업은 일시적 사이클이 아니라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 현지 생산 역량 강화가 동시에 요구됐습니다. 최종 승부를 앞둔 침묵의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전략적 투자와 증설, 장기 계약 체결이 이어졌습니다. 전력 패권 경쟁의 본격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산업은 새로운 전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순 수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전력망 재편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필수 공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납기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됐습니다. 관세 부담조차 고객이 감수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는 산업의 부활이었습니다. 과거 조연이었던 변압기 산업이 중심 무대에 섰습니다. 변화된 주인공은 가격 경쟁자가 아니라 규칙을 설정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전력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현재 시점입니다. AI 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변압기 산업의 위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과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조적 변화를 읽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